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멀리 갔다 온다고 늦었는데, 수성구를 빨리 끝내고, 타구로 좀 넘어갈까 싶은데, 오늘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배산 임수, 수성구의 꽃, 배산 임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하고, 황금동은 크게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두산동하고는. 자, 파동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을 제가 볼 때는 이 배산 임수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 보면, 뭡니까? 파동 강촌 이지구라 해가지고 좀 생소한데, 파동을 제가 좀 많이 가봤습니다. 보면, 어딥니까? 수성못 코롱 하늘채 요 뒤로 여기 일대가 상당히 한 15,000평 가까이 지금 요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이 일대가 정확한 거는 제가 좀 이따가 그 부동산 지인 그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대가 제가 보니까 이게 파동 강촌 2지구 한 1200세대 한 15,000평 되고 요 건너편에도 보면 강촌 용두지구죠. 용두지구 해가지고 또 세대수가 좀 꽤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 두 군데를 봤을 때는 여기에 파동 지역인데, 자, 신리안 아파트 옆에 수성못, 요 뒤가 등산로죠. 등산로로 활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 동네에 제가 볼 때는 그 연세 드신 분이 은퇴하고 이쪽으로 많이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신리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여기서 보면 여기 법왕사가 보입니다. 수성목 코롱 하늘채도 뒤에 산이 있고 앞에 일단 신천이 있으니까 배산 임수 지역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성구 지역에서는 좀 비교적 가격이 좀 저렴한 그런 거고,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던데 삼풍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자, 이 아파트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땅이 비교적 큽니다. 근데 여기가 저도 이 지역을 상당히 많이 갔는데 이 아파트를 가본 지가 최근 한 6개월 내에 처음입니다. 이게 한 3,000평 정도 되겠네요. 되는데 이게 좀 고도가 좀 있습니다. 근데 주위에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수성못이 바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땐 이 지역이 나중에 재건축이 일어나면 좀 인기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파동 이 지역은 제일 문제되는 게 자연경관이나 살기는 상당히 좋은데 교통이 좀 불편한 그런 단점이 있죠. 나중에 내가 볼 때는 여기 파동 강촌 2지구하고 용두지구가 완공될 시점 되면 여기 교통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여기는 버스도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던데 여튼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고, 자, 요거를 부동산 지인을 한번 볼까요? 부동산 지인을 한번 보면, 자, 부동산 지인을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수성못 코롱 하늘채 위에 보면 여기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삼풍 아파트 제가 볼 때는 위치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는 대형 평수로 이루어진 걸 알고 있는데 조금 위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했던 파동 강촌 2지구 상당히 크죠.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5만 4천이니까 한 15,000평 정도 되죠. 대지가 여기가 한 1200세대 들어온다고 합니다. 맞은편 요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요 일대가 뭡니까? 요 일대가 용두 지역 해가지고 요렇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용두지구. 자, 이렇게 요 두 세대만 해도 거의 한 2,000세대까지 되죠. 됩니다. 하여튼 연세 드시고 이제 퇴직하고 살기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파동 지역은 일단 이 정도로 보고, 조금 예전에 핫했는 지역이 수성 동일
동일 하이빌 레이크시티. 자, 이 아파트였는데, 이 아파트에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이 아파트가, 뭐, 수성구에서는 가장 자재가 잘 지었다, 뭐, 그런 이야기 하죠. 근데 지금부터 한 5년 전, 그때는 미분양뿐만 아니라 경매 물건이 엄청났죠. 제 아는 지인분이 이 아파트만 해가지고, 한 4, 5년 만에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지금은, 뭐 다 입주하고 뭐 경매나 이런 것도 없는데 가격도 많이 올랐죠. 여기도 상당히 재미를 본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자, 이런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일대 어딥니까? 요 일대 요 지금 여기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좀 확대해 볼까요? 정확한 위치가 여기죠. 여기 레이크 프루지오. 자, 레이크 프루지오, 레이크 프루지오. 요거 22년 8월, 또 위치가 나쁘진 않죠. 대우 트럼프 월드 요 뒤에 있는데,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위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위치는 나쁘지 않고, 아무래도, 뭐, 세대수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요 트럼프 월드 여기서 저항권이 조금 가리는, 자,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자, 그리고 또 보면 최근에 좀 분양되는 중에서 여기 힐스테이트 황금 센트럴 하는데 여기입니다. 그렇죠? 750세대. 자,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위치는 상당히 좋죠. 근데 여기가 그 당시에 분양될 때 좀 미분양돼 가지고 작은 평수가 뭡니까? 동향이라 해가지고 인기가 좀 없었다.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동향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역하고 거리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이게. 역하고 거리도 멀지 않은, 멀지 않은 그런 거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볼 때는 투자 가치로도 상당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자 어린회관역하고도 가깝고 이것도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여기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완공할 때 의외로 상당히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정도. 자, 그리고 이 황금동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아마 거기 황금 롯데캐슬. 예전에 지인이 이 황금 롯데캐슬에 살았는데 미국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외국인하고 이야기하게 됐는데 집이 어떠냐 이래 물으니까 그 친구가 이야기했겠죠. 한국에 있는 골드캐슬이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다들 깜짝 놀랐다라는 그런 이야기. 실제 있은 이야기입니다. 롯데캐슬. 살긴 무난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저번에 저희가 재건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경북고등학교 일대입니까? 여기 목련 아파트하고 수성지구 우방 이타운. 자, 이게 언젠가는 재건축을 하겠죠. 아마 여기 위치가 제가 볼 때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여기하고 구분될 겁니다. 목련인가? 하여튼 요 구분이 좀 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자, 여기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 한번 볼까요? 법정 경계를 보면, 자, 여기는, 자, 목련 아파트는 범사입니다. 범사. 알았죠? 범사입니다. 목련 아파트. 목련 아파트는 동도 중에서 여기 범어동에 속합니다. 범어동. 요 위치에 조금의 차이로 인해가지고, 자, 일대는 뭡니까? 자, 범어사동입니다. 근데 여기 우방 같은 경우에는 황금동에 속하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재건축 언제나 하지 않겠습니까? 요 두 지구가 제가 볼 때는 두 아파트가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누구나 시행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상당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자, 오늘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여기에 재개발 두 군데, 파동 강촌 2지구, 그 다음에 용두지구 두 개 합해가지고 거의 한 2,000세대. 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기 삼풍 이 아파트가 나중에 재건축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인기가 있지 않겠나.
교통도 여기보다는 좀 덜하고, 덜 복잡하고, 근데 이게 배산 임수라고 말하기 좋은 게, 이게 뭡니까? 아파트를 지으면 향이 남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남쪽으로 이렇게 향하기 때문에 문제가 뭡니까, 이게? 자, 배산 임수가 아니고 좀 이 방향이 조금 아쉬운데, 뭡니까, 이게? 자, 이게 남쪽입니다. 그러면 수성못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아쉽죠. 방향이 이 방향 남쪽입니다. 그러면 북향으로 지을 수 없으니까 남쪽으로 향하겠죠. 그러니까 큰 평수로 해가지고, 만일에 집을 이렇게 한 집을 지으면, 거실에 방이 있고, 자, 방이 있고, 여기 또 방이 있겠죠. 그러면 이쪽 방이나 이쪽 방에서 수성못을 바라볼 수 있겠죠. 하여튼 위치가 상당히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은 좀 상승기라 그런데, 예전에 2012년도, 13년도 하락기 때, 그때 여기 미분양 났을 때 과연 여러분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런 것에 들어갈 수가 없죠. 저도 그 당시에 기억이 납니다. 거의 경매물건, 대구 시내 아파트 경매물건 10건 중에 7건은 전부 수성 동일 하이비 레이크시티였죠. 그때 대부분 못 잡았습니다. 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분양해가지고 조금, 관심을 갖는 지역이, 요 지역이 아까 레이크시티, 여기였습니까? 여기네요. 여기 레이크시티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여기입니까? 여기 최근에 분양이 됐는 이곳. 자, 수성구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황금동하고 도산동, 파동을 살펴봤는데, 자, 어떻습니까? 자, 과연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자, 제가 이런 그 영상을 찍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단 그 이유 중에 한 개가,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 크로바 아파트라고 있죠. 신문에 났는데, 그게 48평이 불과 1년 전에는 9억 정도에 거래됐는데 지금 15억이 거래된다 하죠. 외지인이 들어와가지고 대전 지역은 아주 뜨거웠죠. 그래서 광주는 지금 좀 내려앉았고, 광주는 투기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빠지는 바람에 한 1년 사이에 3억이 떨어졌다 이런 말도 있고, 대전도 이제 거의 외지인이 많이 들어왔죠. 대구도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풀리든지 어떻게 되면 외지인이 들어올 수 있겠죠. 지금 들리는 설에 의하면 동구 지역의 분양권 때문에 외지인이 들어왔단 말도 있죠. 분양권을 많이 돌립니다. 대구는 지금 분양권 시장 때문에 조금 핫한 면이 있죠. 그래서 조금은 분양권 시장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나마 파동 지역하고 황금동, 두산동 일대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성구는 1차적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타구, 수성구만 아파트가 아니다, 그죠? 타구 지역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타구, 그리고 여기 만촌동, 여기 메트로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조금 해야 되겠네요. 범어내거리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안 했는 것 같은데, 여기, 두산 이부 말고 여기 요 지역이겠죠? 요 지역을 좀 안 했는 것 같은데, 요 일대 지역. 일대 지역.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기 버머 센트럴 프로지오 요 뒤에입니까? 여기 지금 펜스 치고 여기 세대가 조금 들어져. 요 일대일 겁니다. 여기. 요 정확하진 않은데. 요 일대에 지금 이제 펜스 쳐가지고 아파트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 저는 이 아파트의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이것도 세대수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범프가 오히려 지금 가격이 너무 치고 올라가는, 한 번이라도 여기 들어가 본 사람은, 이 가격이 형성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이 분양받은 사람이 혹시 이 영상을 듣고 계시면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좁더라고, 이게. 너무 좁습니다. 주상복합이라 가지고, 30몇 평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가 뭔가 하면, 여기 범프 여기도 그렇고, 범프 초등학교도 있습니까? 초등학교 여기서 걸어가지고, 동천 초등학교를 가야 됩니다. 동천초, 7분 거리. 그렇죠? 근데 이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이 완공이 되면, 흔히 말하는 초품합니다. 30m, 20m죠. 집에서 학교가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위치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나중에,
백스코스입니까? 그게 들었으면 여기 거리도 아주 가깝습니다. 초역시권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행정구역상으로 뭡니까? 이게 수성구입니다. 수성구. 제 지인들 몇 분이 이제 뭐 애 다 키우고 해가지고 여기 현대 하이페리온 여기 사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살기는 상당히 좋죠. 거의 수성구권인데 자, 그래서 여기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저번에 한 분이 좀 간절하게 메트로 팔레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두려고 하는데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여기는 제 기억으로 제가 2003년도 그때 제 아시는 분이 여기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양을 받아가지고 짓고 있는 상태에 놀러 갔는가? 이 아파트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좀 우스갯소리로 어떤 아주머니께서 오셨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42평을 분양받았는데 장독대에 놓을 자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좀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그때는 저는 4평에 살고 있습니다. 4평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자, 특히 제게 영상은 불과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45세에서 65세 분이 주 시청되었는데 갑자기 30대 분이 너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그래서 앞으로 30대 분을 위한 좀 영상을 더 찍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메트로폴리스 제가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아는 그 지인은 지금 아직까지 여기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대가 수성구이긴 하지만 이게 행정구역상으로는 수성구죠. 수성구인데 여기도 만촌 일동입니다. 다 같은 만촌동인데 자, 여기가 가격이 왜 안 오를까요? 왜 안 오를까요? 제가 살 때는 아파트는 있죠.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뭐 단기 2년, 3년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최소 5년 이상을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5년 이상을 보고. 예전에 2012년도, 13년도 그때의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엄청난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공포 그 자체였죠. 그러니까 대형 평수를 분양받았다 하면 흔히 말하는 뭐 바보 중에 바보다 뭐 이런 평가를 할 정도로 엄청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어디로 이사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사를 갈 계획이 계시면 자녀가 초등학생이면 제가 볼 때는 5년 이상 최소 5년 이상이겠죠. 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을 바라보면 제가 볼 때는 융자를 내셔가지고 좀 들어오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정말 이제 융자 편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융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하면 그 대출금하고 원금하고 갚을 수 있는 그러니까 1년에 만일에 대출하고 원금이 한 2천만 원 된다. 그럼 적어도 최소한 2년치 정도는 여유분을 두고 그렇게 이사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 된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자기 직업이나 직업의 안정도 수입을 따져야 되겠지만 자기 직업이 공무원이고 좀 안정적이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한 6개월 정도만 여유분이 있어도 됩니다. 근데 일반 직장 같으면 제가 볼 때는 한 2년 정도 제가 예전에 스승으로 모시던 한 10년 전부터 그 멘토분은 3년을 보던데 왜 3년을 보는가 하면 3년 정도가 되면 불경기가 오더라도 그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에는 워낙 이게 세계가 급변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의 월세 이자를 낼 정도면 어느 정도 그 기간을 부동산 불황기를 극복하지 않겠나. 물론 2년 동안 또 직장을 구하고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고 융자 기간은 최대한 길게 30년을 가져야 됩니다. 통계적으로는 보통 그 융자를 30년 정도 하면 뭐 상가도 그렇고 상가는 더 심합니다. 상가는 대출금을 갚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년 해가지고 30년 동안 융자를 갚는 게 아니고 보통 10년 단위로 이건 통계입니다. 통계적으로 10년 정도 있으면 아파트를 팝니다. 아파트를 팔 당시에 그때 융자금을 갖고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일대가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는 저도 뭐 확신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예전부터 제가 아는 지인분이 여기 살았는데 살기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어떤 아파트의 가치는 제가 볼 때는 흔히들 선호하는 지역으로 오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조심스러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늘 주장하지만 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가 왜 이사를 왔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사 오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좋다 하더라 해가지고 이사 와가지고는 자기 한평생 일구는 그런 부를 감소시키면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한두 번 있는데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사갈 지역으로 왜 가는지, 그 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댓글 남겼습니다만은 토지가 특히 심합니다. 자, 내가 팔려고 할 때는 내가 사는 매수자 입장에서 한 두 군데 연락해보고, 자, 파는 입장에서도 한 두 군데 연락해보고, 이렇게 되면 자기 토지 가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지금 살려고 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여기에 뭐 좀 뭔가 있겠죠. 뭐 그러면 자, 내가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 인근 부동산 가가지고 물어보고, 내가 이전할 지역의 아파트 가가지고 뭡니까? 매도자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 이거죠. 자, 그렇게 되면 좀 어느 정도 분명한 선이 보일 겁니다. 자, 오늘 여러 지역 해가지고 수성구 어느 정도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자, 영상 뭐 크게 만족을 못했지만 뭐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부터는 어느 지역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좀 그런데 다음에는 지금 뭐 계획은 많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의 꽃은 아무래도 좀 슬픈 꽃이죠. 묘토라고 생각합니다. 묘토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한 40대 50대가 되면 부모님을 이제 요양병원으로 모셔야 되는데 보통 정보가 잘 없습니다. 제가 한 1년 반 동안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물론 부동산은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나중에 납골단과 그 묘토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도 제가 한번 할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좋았다면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